네, 안녕하세요. S3 아카데미 원장 최명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세팅펌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팅펌은 크게 말해서 10펌인데요. 우리가 매장에서 가장 많이 하는 10펌이죠. 세팅펌 말고도 매직 스트레이트, 아이로, 볼륨 매직, 모든 세팅펌까지 포함해서 이 모든 펌을 10펌이라고 합니다. 자, 10펌의 원리를 한번 보실게요. 열펌은 우선 약재에 의한 화학작용과 수분을 이용한 가열작용, 그리고 기계를 이용한 물리적 작용의 세 가지 작용으로 인해서 펌이 되는 원리입니다. 자, 열펌의 종류에는 건열과 습열이 있습니다. 건열은 말 그대로 모발이 건조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분이 없는 상태에서 열을 가해서 시술하는 방법으로 대표적인 게 매직 스트레이트가 있고요. 자, 습열은 수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열을 가해서 시술하는 방법으로 대표적으로 세팅펌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건열의 단점이 있죠. 수분이 없다 보니 과도한 열로 인해서 모발에 단백질 변성을 가져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강한 충모라든지 컬을 걸기에는 좀 역부족인 게 건열식 열펌이고요. 습열 같은 경우는 수분과 온도가 적정하게 맞지 않을 경우에는 매장에서 하는 펌 중에 가장 모발의 데미지를 심하게 올 수 있는 펌이 습열입니다. 자, 열펌의 프로세스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펌은 일단 프레샴푸, 고객이 오시면 무조건 샴푸를 하셔서 모발 진단을 하셔야 되고요. 모발 진단이 되면 모발에 맞는 약재를 도포를 하십니다. 그리고 적정한 방치 시간을 보시고 연화 테스트를 하는데요. 연화 테스트가 여러분들이 아마 매장에서 일하실 때 가장 힘들고 그리고 어려운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화 테스트를 봐서 연화가 잘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열 처리를 한다든지 약을 걷어내고 다시 재도포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다시 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연화가 충분히 봤다고 생각이 되면 헹구시고, 이때 헹굴 때 샴푸를 하느냐 마느냐라는 많은 논란이 있는데 가볍게 아주 순한 약산성 샴푸로 가볍게 샴푸를 해서 모발에 남아있는 알칼리 잔여를 없애주는 게 좋으시죠. 자, 그 다음에 열 시술에 들어가는데 이때는 열 전용 기구를 사용해서 혹은 세팅 기구 또는 아이롱, 매직 기구를 사용해서 열을 가합니다. 이때 열 산화를 이용해서 모발 내부에 있는 단백질 형성을 기억시켜 로뚜의 크기대로 컬이 나오게 하고 그것이 건조되었을 때 그 컬이 다시 형성되는 이런 원리로 열펌 시술에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로뚜를 말았을 경우 가온을 하고 반드시 식혀주는 쿨링 시간을 가져야 되고 테스트를 보고 이제를 도포하죠. 똑같이 중화를 하는 거죠. 자, 이때 로뚜 아웃을 하고 할 수도 있고 그냥 할 수도 있는데 로뚜를 풀고 로뚜 아웃을 하고 일반 로뚜를 말아서 중화를 하는 경우도 있고 핑클핀을 이용해서 중화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때 모발의 상태 그리고 디자인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죠. 자, 그리고 로뚜 아웃을 하고 마무리 세척을 하고 나와서 고객 스타일에 맞는 드라이를 하는 걸로 마무리가 되는 프로세스입니다. 자, 어떤 펌이든 모발 진단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열펌에 있어서 모발 진단은 열펌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을 만큼 가장 중요합니다. 자, 모발 진단을 하기 앞서서 시진, 촉진, 문진 세 가지의 방법으로 모발 진단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시진, 눈으로 보는 거죠. 자, 모발의 투명감, 빛의 반사 속도, 수분의 침투, 그리고 곱슬의 유무 등을 보고 직접 눈으로 보고 시진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촉진, 모발의 굵기, 탄력, 모발의 표면의 부드러움과 질감을 손으로 만져서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진, 가장 중요하죠. 탈색 머리를 하고 왔는데 까맣게 염색을 하고 왔어요.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 모발이 아주 늘어지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꼭 고객님한테 이 모발의 시술 이력, 그리고 평소에 헤어케어를 어떻게 하는지, 매일 열기구를 쓰시는지 아니면 블로드라이를 하시는지. 열기구를 매일 쓰시는 분은 열 단백질 변성이 왔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스타일링 하는 방법들을
직접 고객에게 물어서 문진을 하는 3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자, 모발 진단의 3단계 크게 그냥 쉽게 말했을 때 펌이 잘 나오는 모발, 그리고 그냥 보통, 그리고 펌이 잘 안 나오는 모발, 이렇게 세 분류로 체크를 하시는데, 펌이 잘 되는 모발은 곱슬기가 살짝 있거나 모발이 굵고 탄력 있는 모발은 주로 펌이 잘 나오죠. 자, 그리고 펌이 잘 안 나오는 모발은 손상이 많이 됐거나 모질이 굉장히 얇은 연모라든지 이런 머리는 펌이 잘 안 나옵니다. 자, 이 세 단계를 진단하는 방법으로는 샴푸를 하고 나서 수분 체크하는 방법, 그리고 텐션, 그리고 모발을 당겨봐서 다시 원 상태로 회복되는 장력, 그리고 모발의 직경, 모발의 굵기죠. 이런 거를 보고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샴푸 후 젖은 모발에 따른 탄성 유무인데요. 모발을 꺾어 보는 거죠. 제일 앞에 있는 것처럼 저렇게 완전히 확 꺾인다. 그러면 손상이 많이 된과 동시에 컬도 잘 나올 수도 있지만 늘어질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으시고요. 이쪽으로 올수록 리지를 꺾었는데 잘 형성이 안 되고 바로 원 상태로 돌아가려는 힘이 있으면 강한 건강모거나 발수성모, 그리고 컬이 잘 안 걸릴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발을 손으로 감은 상태에서 A, B, C처럼 똑같은 굵기로 감았는데 한참 눌러 있다가 푼 상태에서 리지를 확인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리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면 컬이 잘 걸릴 수도 있고, 또는 컬이 잘 걸리더라도 손상도가 심해서 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굵기로 말았는데 원형의 크기가 굵어지면서 리지가 이렇게 부드러워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컬이 잘 안 나오거나 발수성모, 또는 선천적으로 케라틴 성분이 굉장히 많은 컬이 잘 안 걸리는 모발로 진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열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연화고, 지금 디자이너 선생님들도 가장 어려워하는 게 연화입니다. 그리고 모발 진단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열펌의 승패는 연화가 잘 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자, 그럼 연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연화란 쉽게 말해서 모발을 화학적으로 알카리화하여 모발의 조직을 연하게 말랑말랑하게 만들어 놓는 거죠. 자, 연화에서 극손상모에서 건강모까지 이렇게 시간과 약재의 pH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보편적인 표준이고요. 그 모발의 상태에 따라서 다 다르죠. 모발의 길이가 20cm 이상이 됐을 때 모근 쪽은 건강모일 수 있고요. 그죠? 중간 쪽은 중간 손상모가 될 수 있고, 끝 쪽은 극손상모일 수 있습니다. 이런 거를 모발의 진단을 정확하게 하셔서 거기에 맞는 약재와 시간을 선택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십니다. 자, 약재 pH에 대한 큐티클의 연화 정도를 그림으로 표현한 건데요. 자, 강한 모어의 pH 8에서 9 정도 되면 아무래도 큐티클이 많이 부풀러지겠죠? 낮은 pH는 연화되는 속도도 더디고 모발이 부풀어서 팽창하는 속도도 느려지게 됩니다. 연화 테스트 보는 방법은 정말 수만 가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디자이너 선생님마다, 그리고 어떻게 배웠느냐에 따라서 다 다른데, 어떤 분은 냄새로도, 어떤 분은 색깔로도 보신다는 분도 계십니다. 자, 보편적인 매장에서의 연화 테스트 방법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발을 접어서 꺾어서 보는 방법이죠. 예. 그리고 꼬리빗으로 모발을 감아서 나선형으로 감아서 그 풀리는 정도를 보고 연화 테스트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손바닥에 펼쳐서 고정되는 거를 보고 연화 테스트를 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는 묶어서 모발을 매듭을 지어서 고정이 되느냐 아니면 금방 풀리느냐, 요거를 보고 판단하시는 분도 있고요. 모발을 당겨서 늘려보는 게 제일 처음에 우리가 열펌 할 때 보는 방법이었죠. 그렇지만 아시죠? 여러분들도 요즘은 이 방법으로 쓰지 않는다는 거. 왜냐하면 요즘은 극손상모가 많고 모발이라는 거는 물에 젖기만 해도 늘어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은 거의 요즘은 쓰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꼬리빗으로 빗질을 해서 모발이 늘어지는 거를 보고 판단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모발을 펼쳐서 팽창과 윤기를 보고 또 판단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방법을 그림으로 나타낸 거죠. 꼬리빗으로 감아보기도 하고, 이렇게 나선형으로 촘촘하게 감아보고, 그리고 릿지를 이렇게 구부려서 보는 방법도 있고요. 매듭을 지어서 풀리는 거. 자, 당연히 이렇게 꽉 묶어서 풀리지 않을 정도로 꽉 묶으면 안 되시겠죠? 예, 묶어서 바로 제자리로 돌아오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그 형태를 유지하는지를 보고 연화 테스트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끝부분을 약을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을 제거를 해서 모발 끝이 바로 서 있는지 안 서 있는지를 보고도 연화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가장 보편적이고 실패를 보지 않는 안전한 연화 테스트 방법은 약 도포가 끝난 후에 네이프 부분과 귀 뒷부분 굵은 모발을 중심으로 해서 약 두세 군데 10호에서 한 7호 정도의 롯들을 감아놓은 와인딩을 해놓는 거죠. 그리고 일정한 방치 시간을 본 뒤에 그 롯도 두세 군데 말아놓은 롯들을 풀어서 컬에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 릿지를 보고 연화 테스트를 하는 게 요즘 가장 많이 쓰이고 보편적으로 하는 연화 테스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 C컬이나 볼륨 매직 스트레이트 이 모발이 컬을 세팅 펌을 하는 머리가 아닌 연화를 이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 말은 뭐냐면 본인이 하고자 하는 시술, 즉 S컬을 원하느냐 C컬을 원하느냐, 스트레이트를 할 거냐, 볼륨 매직을 할 거냐, 아니면 결 작업을 할 거냐, 여기에 따른 연화를 보셔야지 결 작업이나 볼륨 매직을 하는 머리를 연화를 S컬이 보는 연화까지는 보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과연화가 되는 것입니다. 모발 연화 시 주의사항입니다. 자,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모발의 길이가 20cm 이상인 경우 목은 쪽은 건강하고 중간은 약손상 그리고 끝은 극손상일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잘 파악을 하셔서 끝부분 손상 부위별로 맞춰서 순차적으로 약을 도포하는 것이 약을 도포하셔야 됩니다. 자, 즉 어떻게? 자, 두피 쪽 건강모는 건강모 그리고 중간모는 약손상모 그리고 극손상모 끝은 뭐 클리닉을 한다든지 PPT 처리를 하고 나서 바로 바르시는 거죠. 그렇다고 건강모를 먼저 바르고 한 10분에서 15분 이상의 시간차를 두고 그 밑에다가 손상모를 바르면 오히려 뿌리 쪽 건강모는 연화가 됐는데 본인이 손상이 됐다고 생각한 손상모 쪽은 오히려 연화가 안 돼서 탄력이 있는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럴 때는 시간차를 너무 두지 마시고 순차적으로 바르시되 바로바로 연결해서 바르실 때가 연화하실 때 실패가 없으십니다. 보통 뿌리 쪽 건강모는 오히려 연화가 돼서 지금 빨리 헹궈야 되는 시점인데 손상모 쪽 끝부분이 연화가 안 돼서 낭패를 보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시간을 너무 많이 두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연화 및 방치 시간은요. 모질에 맞게 하는 게 맞대.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쓰는 제품 뒤에 보시면 이제 화학 성분들하고 그 표준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을 지켜주시는 게 가장 좋으십니다. 자, 연화펌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샴푸를 하고 나올 때까지 디자이너는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펌은 모발 단백질 안에 있는 열 변성으로 컬이 형성되기 때문에 말라야지 그 컬이 형성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펌이 잘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발을 다 말릴 때까지 디자이너 선생님들은 마음을 졸이고 계시죠. 펌이 잘 안 나오는 사례를 모아봤는데요. 자, 선천적인 거, 환경적인 거, 직업적인 거, 기술적인 것입니다. 선천적으로 시스템 함량이 너무 적은 사람, 즉 연모라고 하죠. 우리가 가장 매장에서 열펌 연화를 할 때 애먹는 머리가 이 연모인데요. 시스테인 함량이 선천적으로 너무 작기 때문에 연화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자외선이 너무 강한 해안가나 고지대에 있으신 분들은 단백질 변성이 일어나요. 그래서 펌이 잘 안 걸리고요. 직업적으로는 유류, 금속, 요식 계통의 사람이 유분이나 금속, 뜨거운 열로 환경적인 요인처럼 단백질 변성이 일어난 경우나
특히 요식업계에 뭐 튀김을 주로 하신다든지 방앗간에 주로 계신 분들은 그 기름의 공기 중에 기름때가 모발에 축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그 유성막들로 인해서 펌이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이거는 우리 디자인의 몫이라고, 디자이너의 몫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모발 진단의 미스, 로또 선정의 실패, 그리고 펌제 선정에 대한 미스, 그리고 전처리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끝부분이 손상이 됐다고 해서 너무 과도한 전처리와 그리고 너무 pH가 낮은 약의 도포로 오히려 연화를 더디게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도포량, 너무 많은 도포량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방치 타임, 그리고 컬 테스트, 이제 도포의 실패 등으로 여러 가지 기술적인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세팅 펌을 와인딩한 그림인데요. 자, 보통 C컬 와인딩, 단발머리에서 C컬 와인딩 할 때 이런 모습이 나오시고요. 자, 롱 헤어에서의 러블리 펌 같이 똑같은 굵기로 처음부터 끝까지 와인딩 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다양한 세팅 펌의 기구가 있는데요. 가장 최초에 나왔던 많이 쓰는 세팅 펌이었죠. 세팅 펌 와인딩 회전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요즘 뭐 C컬 많이 하시죠? 자, C컬은 내가 원하는 로트 굵기의 1.5회, 자, 즉 한 바퀴 반 정도 돌리시면 되고요. S컬을 원하실 경우에는 내가 선정한 로트의 약 2바퀴 반을 돌리시면 됩니다. 자, 이 외에도 커트 디자인과 고객의 니즈를 고려해서 컬의 시작점, 여기서 시작할 건지 여기서 시작할 건지, 그리고 로트의 굵기, 회전수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자, 이상 세팅 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론적인 공부를 하였습니다. 자, 이제 세팅 펌 데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기본적인 세팅 펌의 와인딩을 해 보았는데요. 앞쪽으로 포워드 앞쪽으로 쏠리는 거 보이시죠? 포워드로 해서 요 라인과 요 라인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요. 보통 요 정도 굵기의 세팅 와인딩에서는 사이드는 2개 정도, 그리고 뒤에는 한 8개에서 6개 정도 들어가는 게 보통 개수이시고요. 보통 아주 기본적인 와인딩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머리를 혹가다 앞가람마를 타서 양쪽으로 벌려서 와인딩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주의해 주시고 앞머리는 따로 이렇게 와인딩 해 주시는 게 좋으시고요. 전체적으로 와인딩이 끝난 쉐입 자체가 이런 느낌이 될 수 있도록, 예, 양옆이 올라가고 이렇게 맞아지는 선이 맞아졌을 때 웨이브의 흐름, 그리고 연결감이 좋아요. 만약에 사이드를 이 정도 말았는데 밑에 그 백사이드와 사이드의 연결감이 좋지 않으면 컬이 떨어져 보이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완성도, 선을 생각하시면서 와인딩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세팅 펌은 이렇게 했을 때 열이 들어오는 뜨거운 부분에다가는 이렇게 스펀지로 만든 걸로 고객의 목이나 얼굴에 열이 직접 닿지 않게 사이사이에 끼워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열선을 꼽으면 됩니다. 열선을 한번 꽂아 볼게요. 이렇게 커트선과 그 리지의 시작점을 계산해서 와인딩이 끝난 다음에 고객의 두피나 모발에 얼굴에 직접 닿을 수 있는 부분에 스펀지로 열이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팅에 전선을 꽂으시고, 그리고 불이 들어오고 한 1, 2분 정도 됐을 때 간혹 가다가 선의 불량으로 인해서 한 군데가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꼭 1, 2분 정도는 곁을 떠나지 마시고, 또 곁을 떠나지 않는 이유는 혹시라도 고객이 어느 부분 더 뜨거워하실 수 있으니까 떠나지 마시고 열이 들어왔는지 꼭 열 체크를 하시고, 고객님한테도 어디 뜨거운 데 없는지 세심하게 배려해 주신 다음에 자리를 떠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세팅 펌 실기 데모까지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